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을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요즘 휴대전화만 있으면 거의 모든 업무가 다 가능해지는데 여러 가지 콘텐츠를 또 유료로 이용하시는 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조앵커는 혹시 특별히 사용하시는 콘텐츠 있을까요? 저는 항상 자기 전에 유튜브로 뉴스를 작은 창으로 띄워놓고 게임을 하다 잠들거든요. 네, 게임 게임을 많이 하신다는 합니다. 네. 거죠. 특히 이렇게 게임 즐기시는 분들이 이 유료로 아이템을 구매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휴대전화를 해킹을 해서 이런 콘텐츠 이용료를 빼내가는 그런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예. 실제로 이 한 모바일 게임 이용자는 결제가 됐다는 그런 문자가 와서 봤더니 30분 만에 60만 원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네. 문제는 이 콘텐츠 이용료가 소액 결제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소액 결제는 이동통신사가 결제를 직접 대행하기 때문에 보통 이 한도를 낮춰놓는 경우가 많은데 유료 앱이라든가 이모티콘 또 게임 아이템 등을 살 때 빠져나가는 이런 콘텐츠 이용료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플랫폼 업체를 통해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선은 예방이 급선무겠죠. 전문가들은 이 결제 수단이 등록된 계정의 경우는 반드시 지문이라든가 홍채 인식 같은 이중 보안을 설정을 해야 피해를 그나마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예. 사실 자동 로그인을 해놓고 장기간 아예 잊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불필요한 경우는 로그아웃을 하거나 아니면 비밀번호를 한 번쯤은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이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이 화성 이주용 우주선인 스타쉽의 시제품을 이번에 또 발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 번 이 착륙 과정에서 기체가 폭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스페이스X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일에 스타쉽의 시제품인 SN9을 발사했는데요. 고도 비행에는 성공을 했지만 착륙 엔진을 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기체가 굉음을 내면서 추락을 했습니다. 외신들은 아마도 이 착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줄이기 위한 엔진이 제대로 점화가 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이 기체가 균형을 잃으면서 추락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이 스페이스X는 지난해에도 이 직전 모델을 발사를 했다가 폭발 사고를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도 무사히 비행은 마치고 돌아왔지만 이 발사대에 착륙을 하다가 기체가 폭발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두 번 연속으로 실패를 맛봤지만 스페이스X사는 또 곧 이 세 번째 모델인 SN10을 발사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폭발할 때 옆에 서 있던 로켓이 또 SN10이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네. 자, 이렇게 폭발을 해도 일론 머스크 회장은 늘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네. 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도 큰 주목을 받은 연구 결과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계 각국에서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이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어떤 희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 백신을 맞은 사람도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었죠. 예. 이 하와이대 연구팀이 백신 접종자의 항체를 분석을 해봤더니 95%에서 면역글로불린 G라는 항체를 생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항체는 이 몸속을 돌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량 증식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면역글로불린 A라는 항체입니다. 이 항체는 이 코와 목구멍 같은 점막 표면에서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백신을 맞아도 이 항체는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임상시험이 이루어진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이 면역글로불린 A 항체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이 백신을 맞더라도 여전히 코나 입 등의 점막에는 바이러스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백신을 맞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개인 방역 수칙을 계속 지켜야만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중증으로 가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는 있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도 4차 대유행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설 연휴가 또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죠. 네, 설 연휴가 이제 바로 다음 주로 돌아왔는데 이동량이 어쩔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이 방역에 구멍이 뚫리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이 설 명절에 고향 방문이나 여행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몇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이
명절 연휴마다 면제가 됐었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지난해 추석에 이어서 이번 설에도 징수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네. 또 이 휴게소에 출입을 할 때는 발열 체크와 출입 명부 작성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휴게소에서 파는 모든 음식은 휴게소 내에서는 취식이 안 되고 포장만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좌석도 이 판매량을 크게 줄였는데요. 철도는 이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창가 좌석만 판매가 되고요. 또 이 버스와 항공편도 창가 좌석 우선 판매를 권고했습니다. 여객선의 경우도 이 승선 인원을 정원의 50% 수준까지만 받고 이 수준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고향을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래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 설도 전화로 인사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고향은 안 가더라도 이번 연휴를 이용해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특히 마음을 졸이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주도인데요. 네. 이번 설 연휴에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서 또는 뭐 관광을 위해서 제주도를 찾는 사람이 약 14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예년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 도민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을까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이 제주도는 설 연휴에 최대한 방문을 자제하고 또 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착하기 사흘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오도록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관광객들에게는 주요 관광지의 입장료를 할인해 주는 것 같이 이런 혜택을 주도록 하는데요. 네. 반대로 이 검사를 받지 않고 제주도에 왔다가 확진될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이 자치도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뭐 제주도뿐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뭐 전국 곳곳에서 설 연휴를 대비해서 이번에 이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감염이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 설 연휴가 또 다른 어떤 확산세의 시작이 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매번 고비, 분수령 이런 단어들을 계속 듣는 네. 국민들도 피로감이 있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긴장감을 유지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해야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고맙습니다.